네, 자, 이번에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서 그 접점에 있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징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겹지만 꼭 이 단어를 이제는 좀 익숙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년 넘게 좀 이끌어져 오고 있는데 9월부터 또다시 좀 격화 인류를 걷고 있고요. 자,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또다시 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지표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의 중국 경제 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표면상으로 보면 안 좋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지표도 그렇고 투자 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소비 지표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비수기 영향이 컸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비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티어6가 기준이 6월 달부로 도입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소비의 수요 자체가 7월 달과 6월 달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여름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비수기다 보니까 네. 착공이 부진했던 모습들이 있어서 7월 달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비수기이기 때문에 부진하게 발표된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계시고, 차일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50.4로 50 위에서 확장 국면을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조업 PMI가 좀 더 개선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를 갖다 보면 일단 먼저 제조업 PMI가 뭔지를 갖다 살펴보면 결국 네. 센티 지수거든요. 결국에는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조금 함축되어 있는 지표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조업 PMI가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 자체는 통화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부터 정책에 좀 더 온건한 스탠스를 갖다가 보였기 때문에 제조업과 특히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을 갖다가 중심으로 인민은행에서 양적을 갖다가 좀 더 대출 자체를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결국에는 이쪽에서 신용경색 문제가 풀리면서 네.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는 이런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좀 기업의 심리 지수가 좀 올라갔다고 봐도 되는 거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최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중국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잘 가는 모습이고,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봤었을 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 조금 어느 정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통계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PMI를 갖다 놓고 보면은 수출 같은 경우 수출 부분의 PMI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대신 내수 중심으로 지표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와줬었는데, 네. 즉 중국의 웬만한 기업들의 상장사들 중에서 내수 기반의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필수 소비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줬는데, 네. 그렇다 보니 증시가 좀 더 선방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내수 기업들 위주로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증시가 선방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국에서 발표될 지표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망을 바라봤었을 때는 네. 지표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7월까지는 부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위축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게 7월 말부터 공산당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갖다 통해서 이제 막 부양책에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 막 부양책이 나오고 이제 막 통화정책 측면에서 온건한 스탠스로 더 강하게 나와주고, 최근에 LPR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 갖다 조치를 놓고 본다면은 유효 공급을 갖다가 조금 더 확대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정책 스탠스, 즉 추가 부양책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8월 달은 부진하겠지만은 아무래도 비수기 영향 때문에 네. 중요한 거는 9월 달부터, 작년과 마찬가지로 9월부터 좀 더 개선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력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반기 때 큰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으로 투자가 연말에 집중된다는 것 같다 점을 고려하고, 네. 전력 인프라가 그동안 부재했던 상황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앞으로에 있어서 지표의 이제 선방이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또 특히 중국은 이제 9월에 중추절부터 11월, 11월 광군제까지 소비 시즌이 계속해서 쭉 연달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금 그러한 영향 때문에 기저의 영향들이 조금 작용하긴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계절성 측면에서 그러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감세 영향이라던가 감세 효과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보이고 있고 최근에 수입 마진 지표를 통해서도 개선된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에 있어서 성향 자체가 예년보다 좀 더 관군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앞서 5월 달이라든가 6월 달에 봐주시면은 실제로 소비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모습들을 갖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7월은 약간 부진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이번 관군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좀 어마어마한데 중국의 육류 소비량 중에 한 70%가 돼지고기로 차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세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5월 초 때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의 돼지고기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할 요인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 5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승할 이슈다라고 바라봤거든요. 내년 5월까지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중국에 먼저 돼지 사이클이라는 공급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공급 주기를 갖다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5월까지 가능하다. 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함으로써 모돈의 최근의 사육투수가 급감한 점을 갖다 고려한다면은 조금 더 뒤로 수년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런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의 수급 자체를 갖다가 수급 밸런스 자체를 갖다 쇼티지가 발생하게 됐던 원인 자체가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일단 치사율 자체가 거의 90%에서 100%가 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수급인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면은요. 과거에 유럽의 사례를 갖다 놓고 보면은 보통 여름과 겨울 달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자체가 재발하는 건수가 네.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사례를 비교했었을 때 이번 중국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5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또 이번 6월 달부터 그 랴오닝이랑 꾸이저우 상황 같은 중심으로 재발 다시 건수가 재발했군요. 늘어났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돈의 사육도수 자체가 32% 급감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것이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리는 현상으로 됐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재발을 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계신데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돼지의 사료가 되는 게 이제 대두다 보니까 대두 수입을 금지하고 그럼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연관성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지난 4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농업농촌부에서 돼지 관련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갖다 확대했고 거기다가 사료 관련 보조금입니다. 왜냐 전체 이제 비용 측면에서 농가들은 60%가 사료거든요. 네. 거기서 사료 보조금이 들어가고 거기다 대출 지원까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농업 이제 양돈 농가들의 마진 자체가 지금 플러스로 완벽하게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대두의 이슈가 차지하는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아무래도 계시는 좀 거군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좀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이 돼지고기 수입을 좀 확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관련된 수혜주 찾기가 좀 분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들썩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네. 수혜를 갖다 살짝은 볼 수는 있을긴 할 겁니다. 근데 좀 중요한 점은 100% 수혜를 갖다 보기는 좀 저희 쪽에서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의 이력을 갖다 갖게 될 경우에는 수출이 좀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직접적인 수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접적인 수혜는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돼지 역시도 원자재인데 글로벌리하게 원자재 수급에서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즉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수요 우위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을 대략 30%가량 조달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의 가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끼칠 테고 네. 이게 간접적으로 국내 기업에도 좀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네. 있겠고요.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 급등세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관련된 뭐 ETF 상품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ETF도 있긴 하겠지만은 조금 선물형 ETF를 갖다 조금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물형 ETF라 치면은 즉 미국에 상장된 리노그 같은 관련 네. ETF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 투자 쪽에서는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인 투자자들 측면에서는 좀 ETF의 괴리율 자체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상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원자재 담당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리노브 쪽으로 계속 네. 주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좀 예측을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상품에 관심을 가져봐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의 가격을 갖다 놓고 보면 중국이 수입 확대 조치를 갖다가 29일 날 했는데 네. 그렇다라면은 미국이랑 무역 갈등이 있지만서도 여전히 수혜를 갖다 가능성이 있는 이유 그리고 네. 관련된 상품들이 수혜를 갖다 볼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관세를 때렸음에도 중국 내에서의 돼지 가격 자체와 미국산 돈육 수입 가격 자체의 스프레드를 갖다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즉 관세 이슈를 갖다가 이미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입 확대 조치 때문에 관련 상품들도 영향을 받게 될 테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자, 원자재 중에서 이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원자재 하면 또 유가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죠. 유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레벨 단으로 바라봤을 때 하단을 갖다 WTI 기준으로 50불, 상단을 네. 갖다가 65불로 놓고 보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상으로 갖다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상단을 갖다가 56불 정도로 하단을 50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요 자체에 있어서 좀 경기 둔화 우려라던가 내지는 8월 달에 있어서 러시아의 미진한 감산이라던가 이런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저희가 하반기 때 조금 유가의 반등성 그리고 지금의 상단 자체를 갖다 놓고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IMO 2020 자체를 갖다가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경질료에 있어서라던가 또는 원유에 있어서 수요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 자체에서 정유시설 가동률 자체가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가 있고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유가 측면에서는 연말로 다가갈수록 반등의 가능성, 반등의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단 예년만큼 가파른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정도로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최근 좀 많이 하락했죠. 그쵸. WTI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하단은 한 50으로 보시고 연말까지는 점진적으로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조금씩 좀 상승을 할 거라고 유가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는 것이 시장이 또 부진하고 전 세계 이슈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안전자산, 금 아니겠습니까? 이 금 가격 상승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이라도 금 가격에 좀 베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관련된 상품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금에 대해서는 어떤 점만 갖고 계세요? 금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서는 여전히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 네. 지금도 유효하고 내년으로 봤었을 때도 금에 있어서의 수익률 자체가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이란 자산을 갖다가 뭔지를 갖다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 자산은 무이자 자산 즉 또는 이렇게 안전 자산의 성격이 좀 강한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 해지 자산의 수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뭐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내지는 뭐 ECB라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에 있어서 무이자 자산인 금에 있어서 베팅이 좀 더 강하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에 있어서는 금에 있어서 여전히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단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가격 네. 자체가. 왜냐 아무래도 비상업 순매수 포지션의 비율 자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부담 자체가 조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많이 부담스럽게 올랐어요.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금에 있어서의 상승 베팅에 있어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렵다 정도 그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모든 투자 상품 중에 어디를 가장 매력 투자처로 꼽고 계시는 거예요? 금도 지금 너무 비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네. 금과 가장 유사한 은이 좀 아, 각광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은 같은 경우에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좀 역할도 가지고 인플레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도 가지지만 추가로 플러스 요인이 뭐냐면은 바로 산업금속의 영향, 즉 산업금속에 있어서 수요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의 불경기, 약간 좀 경기에 있어서 수요가 둔화된 이러한 구간에서는 안전자산이자 인플레 해지 자산인 금이나 음이 아무래도 각광받겠지만은 경기가 좀 더 회복하는 나중에 향후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금과 은에 있어서 상대 성과 자체 은이 좀 더 각광을 받겠죠.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로존 쪽에서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 금리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네. 은의 가격 자체가 좀 더 상승 쪽으로 과감하게 좀 기울여졌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은에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년에 있어서도 그렇고 향후에 경기가 전환될 때도 긍정적인 상품, 즉 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매력적인 투자 채널 어딘지 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